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9월 15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9월 15일? 네. 9.15? 뭐 아무 날도 아니지 않아요? 아무 날도 아니죠. 낚시성 질문. 자, 오늘 또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서 순환 미사일이 아니지. 순환공항에서 쏘는 미사일을 줄여서 순환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할 뻔했어. 순환 공항에서 발사한 네. 미사일이 또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네요. 아, 일본 또 넘었어요. 아니 근데 일본은 왜 요격을 안 하는 걸까요, 이걸? 요격 명령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네. 왜 이러는 거지? 이번에 일본이 그래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어요.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결코 용인 못해. 가장 강한 말로 규탄한다. 요격을 하라고 요격을 강한 말로 규탄만 하지 말고 좀. 홀스는 아니죠. 워드로. 그 예전에 반기문도 그런 얘기했는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아니 유엔 안보리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던데. 그게 외국인가 봐요. 그것도 외교적인 표현인가 봐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욕을 못 하는 대신에 야 이렇게 못하니까. 이 처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적들에게 욕하는 걸 왜 못하지? 북한은 다 하잖아. 북은 다 하던데. 아 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외교적 은사를 하셔야죠. 그 나름대로 또 고립 안 되고 제3세계 여러 번 맞아 뚫고 있더만 그래도. 그걸 또 이렇게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 규탄은 내용이 없이 그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 그 강력한 말이 뭔지는 모르고. 그 강력한 그 말이 그냥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강력한 말이다. 외교는 이렇게 하고는구나. 우리가 이런 거 뭐, 배워야지. 네.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말로 항의한다. 네. 가장 극강의 언어로 규탄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발사한 게 저번 8월 29일 그때는 달라진 게 뭔가요? 1000km 더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700km 날아가고 이번에 3,700km 날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2,700km 그 북한에서 괌까지가 대략 한 3,300 뭐 이 정도 보거든요, 거리를. 그러니까 2,700km면 괌까지 못 날아가는 거였고 이번에는 괌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괌 포위 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괌 땅을 섬을 넘어서서 도착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다. 지금 보면 북한이 이 지정학적 요소 있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트럼프를 대화로 끌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일타매피로. 왼쪽에 문재인, 오른쪽에 아베가 딱 걸려 있는 거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이제 막 쏘잖아요. 예. 심심하면 쏠 것 같아. 이게 일종의 일본이 인질이 돼버린 느낌.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을 구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열도를 떼가지고 미국 옆에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골 때리게 된 거지.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효과도 있지 않나. 원래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네. 숙명에 위치해 있는. 다랑이를 길 수밖에 없는 문제에 그런 얘기 하더만. 근데 그걸 역으로 하고 있다. 욕을 하는 거죠. 강대국들을 전부 다 이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위치도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 분석을 해봐야죠. 이제 다음은 괌이죠. 아, 근데 괌이다. 제가 다음은 괌이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그 사이 또 뭐 있을 것 같아. 아, 그 사이. 이번에 보면 유엔결이 딱 나오고 아, 괌 포위 사격 예약했구나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괌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일본으로 한 번 더 사정거리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아,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괌 포위 사격의 예비 시험용 발사다. 네. 그래서 두 번을 더 쏠 거다. 이 사각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아, 동서남북으로 써야 되니까. 네. 사각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발사하려고 할 때 뭔가 좀 움직임이 없으면 그대로 발사할 거다. 내지는 지금 쏘는 게 0점 조절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아, 그거. 네, 안정성이 확고히 담보된 사격 훈련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0점 조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괌 포위 사격 예비 시험. 네. 아 그래서 두 발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 0점 조절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까? 아 당연히 훈련은 받았죠. 이게 사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발을 먼저 쏜단 말이에요. 왜? 이게
그 뭐죠? 아무튼 0점 조절할 때 이 세 발이 기본이에요. 세 발을 쏴서 자대 배치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훈련소에서만 나와버려가지고 총도 못 잡아왔네. 그래서 아마 미사일은 3번까지만 쏘고 이제 간다. 세발 실전으로 쏜다. 들어간다. 한 발 더 남았다는 거예요. 네, 한 발 더 남았다. 전 아 두 이거 발. 괜찮은 논리다. 두 발. 북한 현재 0점 조정 중. 오늘 제목 그렇게 나가자고. 내지는 반대로 갈 수도 있어. 쏘는데 이제 앞으로 미사일 쏠 때마다 점점 괌에 가까워지는 거야. 100km씩 밑으로 점점 숫자가 내려가면서. 엄청 많아야 되는데 네. 미사일 숫자가.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숫자가 뭐 북한 탄도미사일 1000개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뭐 계속 괌으로 다가가는 거죠. 한 발 한 발씩. 예, 살라미처럼 자르고 잘라가지고. 쌀라미. 점점 이게 막 뭐 숨이 가빠지는 그런 발사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발사가 괌이나 미국 본토에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협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더만. 미국에서 네.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본과 그 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했다는 거죠. 일본 애들 열받게 만드는 소리를 또 하는구만. 야 전쟁이 나도 일본에서 나는 거지. 미사일 맞아도 일본이 맞지 우리가 맞냐?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네. 네, 일본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아니 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분석할 거 없습니까? 여기까지 끝? 네, 미사일 하도 많이 쏴가지고 이제 더 분석할 게 없어요. 이게 몇 톤지도 모르겠고 언제 쐈는지도 막 이제 가물가물하네. 근데 이제 미사일 뭐 다 있는 거고 쏘니까. 근데 뭐 또 이렇게 연합뉴스 보니까 분석이 또 무슨 재도립 이거를 시험하는 용일 가능성이 있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항의하는 뭐 발사 의무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뭐 다양하게. 근데 이제 고각 발사랑 이제 실사격 거리로 발사하면 대기권 재도립할 때 약간 이제 그 뭐냐 반사된다 그러잖아요. 네, 튕겨나가는 거. 네, 갑자기 이제 밀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게 튕겨나갈 수가 있는데 고각 발사 때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거나 이제 근데 어쨌든 이번에 테스트하는 실사격을 걸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정상적인 각도로 정상 쐈으니까. 각도로. 어제 두 가지 뉴스가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CNN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그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800억 달러. 800억 달러면 800만. 800만 달러? 네. 800억 달러면 와 800억 달려면은 얼마예요? 우리 800억 80조? 아 정정합니다. 800만 달러. 달러로 하니까 굉장히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 같잖아. 근데 우리 하나로 하면은 80몇 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준다는 거죠? 인도적 지원으로? 몰라요.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국제기구 주면 국제기구에서 식량으로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겠다고 이제 했고 CNN을 통해서도 예전에보다 좀 발언이 좀 뭐랄까요 대북 강경도가 좀 낮아졌다. 전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반대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군사력을 키울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동북아의 어떤 군비 경쟁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매티스 미국의 국방장관이 전술 핵무기를 어디 배치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정확한 표현은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전략은 적들이 우리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전체적 뉘앙스는 이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논조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에 둔다 안 둔다라는 식의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NCND 근데 나는 그 발언도 진짜 싸가지 없더라고. 이거 지가 뭔데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놓고 말고는 지 맘대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정부 모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논조는 안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배치하려고 하면 말 안 하고 배치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결정 권한은 미국한테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건 뭐 예전에 김관진이 실토했죠.
사드를 배치하냐 마냐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라고. 네. 한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전술핵 무기 배치 반대요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그냥 뭐 참고하겠습니다 정도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먼 거리에서 괌에서 날라온다고. 그러면 한국의 국방부가 모르는 경우 통보를 안 받는 경우가 일상이에요. 왜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한미 육군이잖아. 네. 근데 공군은 미 7공군인가 뭐 네. 소속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한반도에 오는 것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국방부도 모른다는 거지 날라와도.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그 뭐죠? 폭격기 전략 폭격기 B-52 그 죽음의 갈가마기인가 뭐 그 걔가 왔다 갔는데 그거를 한국 국방부는 모르는데 한국 기자들은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기자들한테 사진 찍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갖고 애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왔다 간 거를. 그리고 아주 황당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지 한미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부의 또 심각한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미국한테 항의는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해주냐는 말을 안 하고 정부에 찾아가서 아니 얼마나 밉보였길래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자빠진 거지 지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논리로 했지. 그래서 한미 관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근데 CNN에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이 핵을 가진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뉴스 저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요. 난 봤는데 북이 핵을 가진 이유는 네. 북의 체제를 전권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논조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왜 환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좀 뒤죽박죽 되는데 그나마 약간 좀 논조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 되게 느낌.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북한의 즉각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북한을 견딜 수 없이 제재해가지고 핵을 포기하긴 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은 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말은 자기는 그러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지. 그거는 내가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테니까 이제 핵 포기해라 이거지. 그 의사가 없다 우리는 무너뜨릴 의사가 없고. 그럼 문재인 임기 끝나면 망하는 거.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헌법을 바꿉시다. 연임. 어차피 개헌할 거잖아요. 이 문재인의 빅픽처가 여기 또. 아니 그런 일이라는 거구만 지금 보니까. 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자 북미 간에 또 비공식 접촉했었네요. 스위스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스위스에 뭐 회의가 있었는데 요즘에 스위스를 자주 이용해. 원래 이제 뭐 중립국이라 그런가? 스위스 경치도 좋고. 아니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중립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영세 중립국. 그래서 스위스에서 자주 현지 시찰도 하고. 근데 영세 중립국 영세는 무슨 뜻이지? 영원히 세계의 중립. 영원히 세계의 중심이 되는 중립국? 그런 영세 중립국이면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접촉을 했는데 북미국 부국장이 갔더만요. 네.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누구더라? 전직 관련대. 뭐 모르겠어요. 뭐 미국 사람 갔겠죠. 네네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북미 대화에 참여했던 아니, 관료가 같은. 별로 안 유명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두둥. 우리 중식으로 생각하자. 지난 정부의 관료라서. 오바마 때? 오바마인지 그 전인지. 그래서 어쨌든 접촉을 했는데 뭐 자세한 뭐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이 접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근데 사실 전직 이런 접촉 이게 굳이 이렇게 눈에 띌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어차피 뉴욕에서 뉴욕 채널로 계속 만났잖아요 일상적으로. 아니 실무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논의를 하기 위한 접촉일 수도 있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만났네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카터 전 대통령이 또 공개 서한을 발표했나 인터뷰를 했나 연설해가지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필요하고
날라가든 그죠? 트럼프가 뭐 북에 가든 아니면은 이제 날아가든. 트럼프가 날아간다. 아니 난 무슨 미사일이 괌으로 날아가든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정반대. 네. 트럼프가 탄핵이 되든.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든 네, 네.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 미국에 오든 어쨌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미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제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류의 얘기들. 근데 사실 카터가 그래서 뭐 지금 무슨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이 사람 현 정부에 진짜 전혀 영향력 없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아니 그래도 여론이 그래도 직접 대화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거니까 나쁘는 거 아니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특집 준비를 못했는데 왜 미국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거는 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 하고요. 결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네. 결사적으로 보통 움직이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대화를 안 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결사 인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면 어쨌든 그런 현상들, 그런 여론들이 좀 확산되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북미 간의 비밀 접촉이라는 게 양측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전쟁 전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실제 교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만나서 접촉해서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결론은 괌 타격은 현실화되고 있다 점점.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빨리 대화를 해서 저기를 해야지. 일본도 뭐 핵 무장이랑 선제 공격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머리로 자꾸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미국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지금 아베 현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 한미일 관계, 동맹 관계가 실제로 약화되는 거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 북한의 미사일이 이간질 책동이다. 한미일 이간질. 그렇죠. 동맹을 깨기 위한 분열 책동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사일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말 모르겠어요. 주말을 거치는 동안 또 저는 주말이 또 두렵습니다. 왜요? 또 날아갈까봐? 또 설마 오늘 쐈는데 주말에 또 쏘겠어요? 아니, 이 속도가 모르죠. 좀 빠르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저번에 수소폭탄 탄두를 공개하고 그 다음날 실험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0점 조정하고 0점 조정 끝났네. 그러고 내일 바로 쏘지. 내일 괌으로 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그 외무성 보도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이 길을 끝까지 갈 거고 더 빨리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NSC 회의를 청와대 회의 우리 거 말고 청와대 회의가 또 주말에 휴일에 열리지 않을까. 우리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월요일 방송 안 할 계획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랬는데 우리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니 주말에 아무 일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말에 일이 있으면 하고 월요일 날 새벽 6시까지 보고 판단합시다. 7시에 미사일 쏩니다. 자, 월요일 날 일단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 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